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한 시댁에 대한 사연인데요. 엉뚱하면서도 옹골찬 며느리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4년차 되었습니다. 요즘에 평범한 부부들처럼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데 그 일로 지금 남편과 말도 섞고 있지 않은 중입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뒤늦게 잘못했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평하고 동등한 부부라고 생각했던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남자인 건가? 내 앞에선 그게 아니다. 요즘 남자일 여자일 따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했었으면서 결혼한 지 아직 4년밖에 되질 않았으니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였었나? 하고 말이죠. 저는 시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패스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행사라는 것이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명절 아주 단촐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보다는 제 일정이 우선이었고 제 몸이 우선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부렁을 한다든지 해서 일부러 시댁 행사를 기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 만한 조건이 되면 가는 편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용돈을 더 넣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결혼 4년차가 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댁에 가서 며느리 둘이 암튼 그 비스무리한 거 제대로 한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이라는 것도 참 웃기는 말이긴 합니다. 며느리면 며느리지 왜 거기에 돌이라는 것이 붙는 건지. 절대로 사위 돌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고 그리고 사위에게 돌이 운운하며 왜 너는 너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둘이 또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며느리 둘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한 만큼 우리 친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공평하게 말이죠. 엄마 아버지 생신 때도 갑자기 일이 몰리는 바람에 마감일을 급하게 맞춰줘야 해서 전화 드리고 용돈만 보내드렸었습니다. 얼굴 비추지 않아서 섭섭하냐라고 제 부모님께 물어보니 솔직히 말씀하시던걸요. 섭섭은 무슨?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바빠서 못 온다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겠어? 바쁘지 않다고 시간 많다고 하면 그게 더 걱정되겠다. 대신 용돈 두둑히 받았잖아. 나이를 먹어 그런가? 물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엄만 요즘 돈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딸 얼굴 못 보는 아쉬운 마음 돈 세면서 채우도록 할게. 일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바빠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알지? 정말 저희 엄마가 자기 딸보다 돈이 더 좋아서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서 저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다 자식 마음 편안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비슷하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뭔가 좀 다른 걸 요구했었거든요. 서우는 무슨 용돈 잘 받았다. 늙으면 돈이 최고야. 그런데 우리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너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안 바쁘면 잠깐 들러서 아버지한테 얼굴 한번 보여드려라. 아들 못 보는 대신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셔야 아버지의 그 서운한 마음 달래지지 않겠어? 며느리 도리는 그래도 해야지. 암만 바빠도. 먼 거리도 아니고 잠시 들르는 건데 그렇게 시간도 많이 뺐을 것 같지 않은데 후딱 얼굴만 보여드리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너 정말 시간 안 되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계속 네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이제 그 양반한테 우리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 아들 얘기는 하지도 않아. 오직 며느리 며느리 우리 예쁜 며느리 이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좋은 말이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솔직히 요즘 며느리들 과한 시부모님 사랑 바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되면 찾아뵙죠. 그런데 여유가 없고 조건이 안 되니 찾아뵐 수가 없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용돈까지 두둑하게 보내드린 거였는데 꼭 저만이라도 들렀으면 한다는 속마음을 내비추시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어른이 좋게 좋게 말을 했으면 따라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왜 그렇게 곡해를 하는 거냐? 왜 그렇게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거냐? 그리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신 말부터가 모순점 투성이었으니까요. 아니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귀히 여긴답니까? 그리고 며느리 돌이요? 사위에게는 없고 오직 며느리에게만 있는 며느리 돌이?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건 시댁이고 시아버지 생신이니 우리 아들 바쁜 건 용인이 되나 너는 그래도 여자이고 며느리인데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속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곡해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순수한 의도로 제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불순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 그렇게 유약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여자들 말이죠. 그래도 아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거 잘하는 저로서도 저리 말씀하시면 마음 한구석에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들이면 며느리를 더 보고 싶어 하나요? 왜죠? 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저희 엄마 아버지 남편보단 제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하고 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던데 시부모님들은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런 시부모님이 딸을 결혼시키고 나면 사위만을 보고 싶어 하는 건가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거고? 이것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저희 시부모님은 딸이 없으신 관계로 평생 알 수 없는 숙제로 남긴 하겠네요. 시어머니 저리 말을 하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하니 무리해서 들릴 순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시간이 되면 무리해서 들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차라리 남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었죠. 어머니, 그이도 바쁘지만 저 또한 지금 바빠서요. 요즘 한가하고 일 없는 것보단 바쁜 게 더 귀한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에이, 정말 아버님이 저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만일 그이 무리를 해서라도 본가에 들를 수 있으면 들르라고 귀뜸해 놓을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인 그이가 더 보고 싶으시겠지. 왜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시나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왜 며느리 도리는 있는데 사위 도리는 없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사위 도리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끔 어머니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무조건 공평하고 동등하게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라 며느리 도리 운운하고 사위 도리는 운운하지 않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차라리 아들 도리를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조목조목 불공평하다 생각할 때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는 며느리 골치 아프셨겠죠. 그리고 곱게 보이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개 조아리고 설설 기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외치는 그 구호 자체도 이젠 너무 낯선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를 좋아하고 저런 사람을 시부모님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하셨던 분들이 또 이런 점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순전히 지금 제가 잘 풀리고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건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흐름을 잘 탔고 기회를 잘 잡아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에 저는 10분 인정하고 매사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와이프 능력 좋다고. 역시 자기가 여자 보는 눈이 있었다고. 뭔가 해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잘 잡고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여자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공동으로 나눠 가지니 그렇지 못한 부부들보다 마음이 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죠. 뭐 남편 입장에서 큰 재주는 없지만 기회를 잘 타서 돈을 좀 버는 아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대견하고 운이 매우 좋았다. 하루하루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데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너무 좋고 환영할 일이겠죠. 가끔은 남편보다 수익이 더 좋을 때도 있으니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서로 비등비등해도 어려운 이 시국에 기분 좋아 날아갈 지경일 텐데 가끔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쟁여놓을 수 있는 돈까지 마련이 되니 펼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님들은 남편이 저를 칭찬하는 것을 그리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왜 네가 돈을 더 버니? 그래서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니? 여자는 말이야. 라는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기분이 별로다라는 것을 티를 내셨거든요. 꼭 제가 시댁 행사에 참석 못할 때 미안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용돈 두둑하게 보냈을 때 시어머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저로선 지금 비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정도의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뭐 못 오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이번에도 바쁜 거겠지 뭐. 용돈 두둑하게 보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늙으면 현금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네 칭찬을 무슨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하더라. 뭐 니들 세대엔 남자가 잘 나가든 여자가 잘 나가든 서로 동등한 입장이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며? 우리 아들이 복을 받긴 받았나 보네. 그런데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니? 아들 녀석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한 그 정도 버는 건가 싶어서.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면서 며느리를 더 보고 싶어 한다면서 며느리가 아들보다 조금 아주 잠시 잘 나가는 것뿐인데 시어머니 억양은 꽤나 불편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시부님이 제가 우선이다 어쩐다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심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솔직하지도 않아. 진정성도 떨어져. 순수하지도 않아.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계속 저렇게 꾸며대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요. 무슨 1,000만 원까지. 그렇게까진 못 벌고요. 1,00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그 정도 좀 벌어요. 지금은 제가 운이 좋으니까 잠시 잘 되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고 잘릴 위험 없는 그이가 나중에 승자죠. 저도 마찬가지로 복 받았죠. 그이랑 결혼한 게.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그래? 네가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구나. 뭐니 뭐니 해도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지. 한순간만 잘 되고 나중에 쪽박 차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너는 좀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우리 아들은 안정적이고 길게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이고 네 말대로 나중 보면 우리 아들이 승자긴 승자지. 오늘따라 너나 하고 말이 좀 통하는구나. 살짝 남편이 더 잘한다, 남편이 더 훌륭한 거다 하면서 저를 낮추니 시어머니 너무 좋아라 하더군요. 통화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에도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안 된 분이긴 합니다. 대놓고 뭐라 말도 못하고 핑핑 돌려가면서 은근히 저의 길을 죽였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남편 좀 띄워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최고라고, 어머니 아들 만난 제가 행운아라고. 저는 언제 쪽박을 찰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항상 불안함 속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나마 어머니 아들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는 직장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부산 좀 떨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저는 어이없다 못해 기가 찬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오미크론이다 어쩐다 해서 원래는 양가 모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설 당일에 아침에 시댁, 점심엔 친정 이렇게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점점 오미크론이 심해지니까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방역 체계를 가지고 이동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이번엔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양가에 다 들르자는 것이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니 무린 조금 되더라도 마음은 한결 가볍겠구나 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댁 일찌감치 가서 원래부터도 그러했었기에 시어머니가 해놓으신 음식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본래부터 명절이라고 음식하는 분 아니었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고 상 치우는 것을 남편과 함께 도와드렸죠. 그리고 과일과 차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벌써 가려고 하니? 이번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음부턴 조금 우리도 변화를 가져보자꾸나. 네 아버지하고도 이미 말 끝내 놓았어.
앞으로 우리도 명절은 좀 명절답게 지내보도록 하자. 음식도 좀 하고 집안의 전 냄새도 좀 풍겨보고 하자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런 막대먹은 집안은 아니야. 그런데 니들이 너무 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결혼을 시켜놓아도 이건 뭐 명절 분위기도 안 나니? 부모로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구나. 앞으로 얘야, 우리 집에 손님처럼 오지 말아라. 그동안은 바쁘다고 했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네가 손님처럼 굴었어도 봐줬었는데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잖니? 더 이상 손님 대접은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음번 명절 때부터는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라. 우리도 이제 명절 분위기 좀 내보자. 그리고 니들이 윗사람이니? 우리가 왜 매번 니들 일정에 맞춰야 하는 거니?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도 된다 생각을 했나 본데 우리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자. 사돈 어른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셔? 명절에 음식도 안 하고 당일에 시댁 가서 아침밥 딸랑 먹고 친정 온다고 하면 뭐라 안 하시냐고. 사돈께서 우리 집안을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고 속으로 욕하실까? 그것도 참 두렵다. 적당하게 할 건 좀 하면서 지내자. 그러니 얘야, 다음번엔 마음 단단히 먹고 와.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언제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투정 부릴 생각이야?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며느리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니? 용돈 잘 주는 며느리도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는 며느리들이 잘하는 며느리도 고마울 것 같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잘났다고 계속 칭찬만 해주니까 너무 니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 일어날 차비라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멋대로 한다는 건지. 다 남편하고 의논하고 상의 후 양해를 구했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 말은 마치 제가 제 멋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거죠? 애초에 명절 따지지 않으셨던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건 다 저 부려먹겠다는 심산 아닌가요?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도 고맙지만 며느리 도리하는 며느리가 더 고맙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용돈도 많이 드려야 하고 시댁에 충실한 며느리 도리도 해야 하고 종처럼 일까지 해야 하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명절다운 명절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고 해서 좋아라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무슨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지. 아마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다고 하면 이제 와서 며느리 드렸으니까 우리 딸이 용돈도 두둑하게 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종 노릇까지 시키려고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셔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머니 다 의논하고 양해 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용돈을 드리는 그런 뇌물 공세까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셨었나 봐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저나 이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4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앞으로 명절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라 하시니 좀 두려운데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계속 손님하고 싶어요. 제가 손님이 아니면 무슨 자격으로 시댁에 와야 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 손님으로 오고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도 저희 친정에 사위 손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서운하다거나 섭섭하다거나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신데 왜 어머님 아버님만 서운하실까요? 친정시대 똑같이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위 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 친정을 오고 간다면 그럼 저도 그에 맞게끔 시댁에 며느리 손님이 아닌 다른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할게요. 제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선 어머니 아들 먼저 설득을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대우해드리고 동등하게 대접해드리는데 저만 며느리 손님이 아닌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하는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며느리 도리가 도대체 뭐길래 며느리 도리만 찾지 마시고 사위 도리도 좀 찾아주세요. 그 전에 아들 도리 먼저 찾아주시고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친정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한테 몸이 좀 좋지 않아 집으로 간다고 했고 주말쯤 친정에는 들르겠다고 양해를 구했죠. 제가 일방적으로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도 좀 놀라는 눈치긴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상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서 좀비 나오는 드라마를 켰어요. 이렇게 마음 복잡할 땐 찍고 발겨지는 그런 영화가 제격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충분히 시어머니로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죠. 사위와 며느리 사이에도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이렇게 하자라고 잘 설득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 들였으니까 명절다운 명절을 좀 보내자는 건데 그리고 내가 자기 혼자 하게끔 하겠어? 나도 같이 하고 당연히 도와주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무슨 사위 도리를 찾고 그래. 자기가 좀 예민했어. 자기 성격 잘 아는데 엄연히 사위와 며느리 위치엔 차이점이 있는 법이라고. 왜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하겠어? 그래? 자긴 백년 손님이고 그럼 나는 백년 종년이야? 준비하지도 않았었던 명절을 왜 이제 와서? 며느리 도리? 도대체 며느리 도리가 뭔데?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시댁 가서도 일 잘하는 그게 바로 며느리 도리야?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좋게 얘기하셨다고?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들리는데 그리고 왜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거야? 왜 자기는 도와줘야 하는 건데? 손님으로 오지 말아라. 마음 단단히 먹고 와라.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진심이냐고. 마지막 연휴를 씩씩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좀비물이란 좀비물을 죄다 틀어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질 않네요. 계속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계속 손님 할 겁니다. 잘난 손님 할 것이고 앞으로 명절엔 조건이 되어도 시댁 안 갈 생각입니다. 이런 사달은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오라고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고 말하신 시어머니 탓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친 남편 때문입니다. 웃기지도 않게 왜 저를 협박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